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혜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고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혜정 문화평론가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성 감독의 영화 두 편을 소개해 주신다. 네. 네, 어떤 그렇습니다. 작품입니까? 예,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날도 추운데 어디 밖에 나가시기보다는 맞아요. 따뜻한 극장 나들이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해서 영화 골라왔는데요. 네. 마침 함께 보시면 딱 좋을 여성 감독 여성 영화가 두 편이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네. 남궁선 감독의 10개월의 미래, 그리고 셀린 시아마 감독의 뿌띠마망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10개월의 미래부터 한번 남궁선 볼까요? 감독 거. 네. 예. 10개월의 미래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감상과 재미가 달라지는 영화인데요. 어떤 사람은 올해 최고로 많이 웃은 영화였다고 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올해 최고로 공포스러운 영화였다고 말하는 작품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작품인데 공포스럽다 웃었다 이거는 전혀 다른 감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따라가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막 저출산 떠들면서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라고 강요를 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지원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어떤 사회상을 신랄하게 꼬집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예. 한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까지 그 10개월간을 따라가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10개월의 미래. 네, 이게 최성은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이름이 또 미래예요.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요. 주인공 미래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해왔는데 그 오랫동안 몰두했던 일의 성과가 이제 드디어 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네.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제 낳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 마음 뭘까 막 혼란에 빠져 있는데 또 옆에 있는 남자친구는 막 확신에 차가지고 낳자 우리 아이 당연히 낳는 거다 우리 셋이면 다 된다 이러면서 이제 또 막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미래 본인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시간은 또 착착착착 흘러만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는데요. 그것을 이제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성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위대한 것으로 포장하는 영화는 많이 있지만 그렇죠. 여성의 임신 기간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은 잘 없었던 것 같고요. 또 배가 이렇게 쑥 나온 임신한 여성의 신체는 또 작품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그저 입덧 하나로 그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입덧을 하면 임신이구나. 배가 불렀다. 출산.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요. 드라마의 전개 과정인데요. 네. 그리고 또 그랬을 때 또 이 임신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예. 임신을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면서 이게 그다음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 것인가 일종의 계기, 도구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10개월 자체가 관심이고 주제라는 점에서 좀 다른 작품들과 확실히 다르고 또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임신 기간을 이렇게 제대로 다룬 영화가 있었나? 진짜 제대로 못 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세하게. 네. 남궁선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임신과 출산이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중문화 같은 것들이 임신과 출산을 다룰 때 조금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다른 입장을 보여주면 굉장히 논란이 막 생기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대체로는 축복처럼 그린다는 거죠. 그쵸. 하지만 그 축복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경험하고 그래서 또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한 이런 다채로운 그렇죠. 색깔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안 보여주더라는 거죠. 특히나 감독 본인이 직접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너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영화도 얘기 안 해줬지? 그려주지도 않지?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과정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성을 강조하고 어머니됨이 숭고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실제로는 임신한 여성들을 상당히 겸하고 무시하는 문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임신 기간에도 여성들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의 체험들을 직접 이렇게 좀 꺼내놓고 얘기를 해본다면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낄까 싶기도 하고. 네. 일을 하면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네. 보면.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전 또 이게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어서 좀 이분 미래분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마 웃으면서 볼 수 있었던 네.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화가 재난 문자로 시작해요. 너무 더워서 더위를 조심하라는 재난 문자로 요즘에 영화가 여름에 시작되는데 올해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재난 문자가 저한테는 약간 임신은 재난이다라는 이제 어떤 농담처럼 보이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임신이 한 개인에게 재난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짐이나 민폐로 보는 어떤 회사, 동료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영화에서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영화를 보면 미래가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미래 가능성을 보고 스타트업으로 옮긴 능력 있는 엔지니어인데요. 드디어 회사가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상하이로 옮기게 돼요.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커리어의 시작인 셈인데 그렇죠. 문제는 회사가 통째로 이제 상하이로 옮겨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는 시기가 딱 미래의 출산 예정일과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의논을 하는데 파트너니까 또 남자친구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가길 어딜 가냐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너는 엄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남자친구라고 해서 뭔가 비전이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와 커리어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건 또 이기적인 거라고 이제 남자친구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미래에게 모성과 막 희생을 강요하는 와중에 직장 상사는 또 미래의 임신 사실 얘기를 듣고 어째 너는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냐? 나를 이렇게 황당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미래가 길게 안 쉬어도 되고 짧게 출산 휴가만 쓰고 상하이에 조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또 그 상사 입장에서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죠. 혼자 가서 감당해야 되니까. 네, 이걸 일을 막 한다는 게 그래서 그냥 우리 계약되어 있는 고시기 상하이 가기 직전까지만 일하고 너 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체계가 없는 작은 회사니까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요즘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에게 일 아니면 육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의 문제를 영화가 좀 짚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가 너무 화가 나서 상사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도대체 누가 우리 당신들 상하이 보내준 것 같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의 성과 덕분에 상하이 가는 건데 그렇죠. 너무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와닿더라고요. 야, 정말 양쪽에서 협공이 같은 정말 남자분들이지만 이게 이렇게 입장이 다를 수 있나 해서 또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만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가 또 임신과 함께 결혼제도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시면서 미래가 어떻게 이 문제들과 만나고 결국 아이와도 만나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성은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세련되었고요. 이 분위기가 또 영화랑 잘 어울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스타일리시한 임신 재난극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영화가 임신을 막 숭고한 것으로 그리지도 않고 그것도 끔찍한 것으로 그리지도 않으면서 그 줄 사이에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면서 또 이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현실인 것 같네요. 좋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한 게 또 현실이겠죠. 자, 두 번째 영화로 가보죠. 그러면. 네, 두 번째 영화는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 감독 셀린 시아마의 뿌띠마망입니다. 뿌띠마망. 네, 주인공은 8살 소녀 넬리인데요. 넬리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넬리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짐을 정리하기 위해 할머니 집에서 며칠간 머물게 됩니다. 그 집은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엄마의 고향집이기도 한데요. 넬리는 엄마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지만 깊은 우울에 빠진 엄마는 계속 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에도 넬리의 엄마 마리옹은 기질이 조금 우울한 사람이기도 해서요. 네. 넬리는 언제나 엄마가 어디론가 떠나버릴까 봐 약간 희미한 불안 같은 것들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아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며칠에 걸쳐서 짐 정리를 하던 중에 엄마가 넬리와 아빠를 그 집에 남겨두고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또 너무 슬펐었던 거죠. 그래서 남겨진 넬리는 이제 마음이 좀 쓸쓸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할머니의 집이 있는 숲속에서 동갑내기 소녀를 한 명 만나게 되는데요. 네. 소녀의 이름도 엄마 이름처럼 마리옹입니다. 더 이제 진짜요?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두 친구들 사이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오랜만에 극장에서 마술 같은 시간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술 같은 얘기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영화는 마술이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어떤 작품이었는데 넬리가 마리옹과 함께 마리옹의 집으로 놀러 가게 돼요. 그 집이 자기 할머니 집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랑 마리옹이 이름이 똑같다면서요? 네. 그래서 또 마리옹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리옹이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마리옹의 8살과 넬리의 8살이 그 시기가 할머니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딱 서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마술 같다는 게 이런 식의 환타지가 펼쳐지면 요즘엔 CG도 굉장히 화려하고 사운드 기술도 좋으니까 막 음악이 흐르고 막 공간이 겹쳐지고 CG가 펼쳐지고 그렇죠.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영화적 마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테크놀로지 없이 다른 장치가 없이 무심한 듯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 이야기의 힘과 두 아역 배우의 연기와 감독의 연출력이 만나면서 내가 굉장히 특별한 시간에 와 있구나. 이건 극장에서밖에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CG가 아니고 그런 특수 효과가 아닌 마술이 펼쳐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넬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너무 놀라죠. 마리옹이 엄마였어. 놀라지만 사실은 자기 엄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갑니다. 닮았겠는데요? 네, 배우가 둘이 자매가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정말 쌍둥이처럼 비슷하고요.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서로 달라 보이기도 하면서 그 연기를 본 재미가 또 특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제목 뿌띠마망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불어로 작은 엄마라는 뜻이어서 이미 제목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힌트가 있는 건가요? 힌트가 있는 거죠. 네. 자, 신비로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엄마의 어린 시절은? 엄마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약간 이제 넬리가 엄마의 우울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던 엄마에 대한 사랑과 서운함이 함께 있었는데 엄마의 그 어린 시절을 만나면서 엄마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가 넬리가 더 이제 마리옹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였는지 진짜 만난 건지 아니면 넬리의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녀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좀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자, 엄마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 얘기를 지금 오늘 영화 2편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특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제가 엄마가 아니어서 엄마로서의 공감대는 잘 모르겠기는 한데 이게 넬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자 동반자이고 친구로 그려져요. 그래서 2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개월의 미래에 미래가 낳은 아이가 넬리 같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딸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미래처럼 저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서 나를 낳았고 또 키워주신 엄마에게 나도 좀 특별한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